이하윤의 손끝이 떨렸다. 25살 청소부의 일상은 언제나 반복이었다. 오전 6시에 일어나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강남의 고급 저택에 도착한다. 청소와 빨래, 간단한 요리까지.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아가씨, 오늘은 서재도 정리해 주세요. 집주인 부인의 말에 이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재는 평소 출입금지 구역이었다. 문을 열자 묵직한 가죽 냄새와 함께 벽면을 가득 채운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벽 한편에 걸린 작은 그림. 이하윤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림 속 소녀의 얼굴이 자신과 똑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었다. 보육원에서 찍은 사진 속 모습 그대로였다. 이게 뭐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림 아래쪽에는 작은 사인이 있었다. K. 그리고 연도는 1998년. 이하윤이 태어난 해였다. 손이 덜덜 떨렸다. 누가 자신을 그렸을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림 속 배경이었다. 낡은 피아노가 보였다. 보육원에 있던 그 피아노와 똑같았다. 설마. 이하윤은 급히 핸드폰을 꺼내 그림을 촬영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이 그림의 작가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다. 그리고 왜 자신을 그렸는지도. 집 정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이하윤은 밤새 인터넷을 뒤졌다. K 화가로 검색하니 몇 개의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다. 오직 미스터리한 화가 K라는 수식어만 반복될 뿐이었다. 다음 날 이하윤은 용기를 내어 집주인에게 물어봤다. 그 서재에 있는 그림들은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아, 그것들. 남편이 수집한 거예요. 특히 K라는 화가 작품을 좋아하죠. 정체불명인데 작품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K 화가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나요? 집주인 부인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글쎄요. 작품만 몇 점 놔둘 뿐 화가 본인은 완전히 미스터리예요. 20년 넘게 정체가 안 밝혀졌다고 들었어요. 이하윤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20년 전이면 자신이 태어났을 시기였다. 우연일 수 없었다. 그날 밤 이하윤은 보육원에 전화를 걸었다. 원장님, 저 이하윤이에요. 혹시 제가 어렸을 때 그림을 그려주신 분이 계셨나요? 하윤아. 내가 갓난아기일 때 한 분이 오셨었지.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너를 보고 울면서 그림을 그려주고 가셨어.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분이 누구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이름을 안 말씀하셨어. 다만 너를 꼭 안고 피아노를 쳐주시더라. 그때 내가 처음으로 웃었단다. 전화를 끄는 이하윤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어쩌면 자신의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이하윤은 K 화가의 흔적을 찾기 위해 서울 곳곳의 갤러리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인사동, 청담동, 삼성동의 화랑들을 방문했다. 세 번째로 방문한 청담동의 한 갤러리에서 드디어 단서를 발견했다. K 화가요? 아, 그분 작품이 여기 한 점 있어요. 갤러리 직원의 말에 이하윤의 심장이 뛰었다. 안내받은 곳에는 여자의 뒷모습을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다. 창가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였다. 이 원피스. 이하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다. 보육원에 맡겨지던 날 엄마로 추정되는 여자의 뒷모습. 그때 입고 있던 옷과 똑같았다. 이 그림은 언제 그려진 건가요? 1999년 작품이네요. K 화가의 작품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직원이 설명을 이어갔다. 이 그림의 제목이 이별이에요. 뭔가 슬픈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하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1999년은 자신이 보육원에 맡겨진 해였다. 우연이 아니었다. 혹시 이 화가에 대한 다른 정보는 없나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K 화가의 그림에는 항상 피아노가 등장해요. 작게라도 꼭 그려져 있죠. 이하윤이 다시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창 옆에 작은 피아노가 그려져 있었다.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서명 옆에 항상 작은 음표가 그려져 있어요.
마치 특정한 선율을 표현한 것 같아요. 직원의 말에 이하윤은 그림 아래쪽을 확인했다. 정말로 K 사인 옆에 작은 음표들이 그려져 있었다. 갤러리를 나온 이하윤은 바로 악보 전문점을 찾아갔다. 그림 속 음표를 그대로 그려서 직원에게 보여줬다. 이 선율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악보점 직원이 피아노로 그 선율을 연주했다. 순간 이하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멜로디였다. 마치 자장가 같으면서도 슬픈 느낌의 선율이었다. 이 곡 제목을 아시나요? 특이한 선율이네요. 기존 곡은 아닌 것 같고 누군가 직접 작곡한 것 같아요. 이하윤은 그 선율을 핸드폰으로 녹음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멜로디를 흥얼거렸다. 점점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꿈에서 이하윤은 누군가의 품에 안겨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있었다. 따뜻한 품이었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자장가를 불러줬다. 바로 그 선율이었다. 꿈에서 깬 이하윤은 확신했다. K 화가는 자신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그 선율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불러준 자장가였다. 이제 어머니를 찾아야 했다. 이하윤은 K 화가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온라인에서 K 화가 작품을 소장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했다. 그들 중 몇 명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안녕하세요. K 화가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써야 했다. 세 번째로 연락한 수집가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다. K 화가요? 한번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이하윤의 심장이 멈춘 듯 했다. 정말요? 언제요? 2000년경이었나.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죠. 제가 그분 그림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몇 분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분이셨나요?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굉장히 슬픈 눈을 하고 계셨죠. 그리고 계속 어떤 반지를 만지작거리고 계셨어요. 반지요? 네.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은반지였어요. 약혼 반지 같았는데 혼자서 그 반지를 보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하윤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여자는 자신을 소영이라고 소개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물어보니 잃어버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고 했다. 혹시 그분이 아이 이야기를 하셨나요? 네. 딸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키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멀리 보냈다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림으로 기도한다고 하셨어요. 이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지금도 그분과 연락하시나요? 아니요. 그날 이후로 소식이 끊겼어요. 다만 간혹 새로운 그림이 시장에 나오는 걸 보면 아직 어딘가에서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 같아요. 이하윤은 소영이라는 이름과 은반지라는 단서를 가지고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윤소영 화가로 검색했지만 관련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 미술대학 동문회 사이트에서 윤소영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1995년 졸업생 명단에 있었다. 이하윤은 즉시 그 대학에 전화를 걸었다. 졸업생 윤소영 씨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하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 대학 근처의 카페와 화방들을 돌아다니며 윤소영에 대해 물어봤다. 한 오래된 화방에서 드디어 정보를 얻었다. 윤소영? 아, 그 학생. 기억나네요. 화방 사장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실력 좋은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졸업하고 얼마 안 있어 갑자기 사라졌죠. 사라졌다고요? 네. 임신을 한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배가 불러오더니 그 이후로 안 보였어요. 이하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혹시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나요? 화방 사장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이상한 건 그 애가 임신했을 때 굉장히 비싼 반지를 끼고 있더라고요. 학생이 가질 수 있는 반지가 아니었죠. 이제 이하윤은 확신했다. 윤소영이 자신의 어머니이고 K 화가였다는 것을. 이하윤은 윤소영의 행적을 더 추적하기 위해 1990년대 미술계 관련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다.
국립도서관에서 옛 미술 잡지와 신문들을 찾아봤다. 1996년 한 미술 잡지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유망한 신인 작가 윤소영, 백태준 화랑에서 전시회 개최라는 기사였다. 사진에는 젊은 윤소영과 함께 30대 남성이 찍힌 모습이 있었다. 백태준. 이하윤은 그 이름을 메모했다. 백태준에 대해 검색해보니 현재 유명 화랑의 대표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화랑은 이하윤이 청소일을 하는 집 근처에 있었다. 이하윤은 심호흡을 하고 그 화랑을 찾아갔다. 화랑은 생각보다 크고 고급스러웠다. 접수 데스크에서 백태준을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약속이 없으면 만날 수 없다고 했다. 윤소영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직원의 얼굴이 변했다. 잠시 후 백태준이 직접 나타났다. 50대 초반의 단정한 남성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황이 서려 있었다. 윤소영을 안다고 했나요? 백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이하윤이라고 합니다. 하윤. 백태준이 그 이름을 되뇌더니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다. 혹시 몇 살이죠? 25입니다. 1998년생이고요. 백태준이 비틀거렸다. 이하윤은 그의 반응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사무실로 오시죠. 백태준의 사무실은 온통 그림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한쪽 벽에는 익숙한 그림이 있었다. K 화가의 작품이었다. 그것도 자신을 그린 그림이었다. 이 그림, 소영이가 그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받은 그림이었죠.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윤소영 씨와 어떤 관계셨나요? 백태준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연인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소영의 딸이라면? 네. 제 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하윤의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라니. 백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다. 소영이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예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태준 씨, 우리 딸 이름은 하윤이에요. 하늘을 윤택하게 한다는 뜻이죠. 당신을 닮아 예쁘게 태어났어요. 하지만 키울 수 없어 좋은 곳에 맡겼습니다. 언젠가 우리 딸이 당신을 찾아가면 잘 부탁드려요.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이하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찾았어요. 몇 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소영이 어디로 갔는지, 당신을 어디에 맡겼는지 알 수 없었어요. 백태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때 제가 너무 어렸어요. 집안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가장 후회하는 일이에요. 이하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기쁨이 뒤섞였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모르겠어요. 2000년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다만 간혹 그림이 나오는 걸 보면. 백태준이 말을 멈췄다. 그리고 이하윤을 똑바로 바라봤다. 제가 당신을 찾을게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백태준은 약속대로 전문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윤소영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하윤도 함께 어머니를 찾는 일에 매달렸다. 한 달 후 드디어 단서가 나왔다. 경기도 한 작은 도시의 요양원에서 영숙이라는 이름으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여성이 있다는 정보였다. 나이와 외모가 윤소영과 일치했다. 이하윤과 백태준은 함께 그 요양원을 찾아갔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영숙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간호사가 한 방을 가리켰다. 그곳에서 한 여자가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머니. 이하윤의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다. 그 여자가 돌아봤다. 세월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분명히 그림 속 그 여자였다. 윤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특히 백태준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소영아. 백태준의 부르는 소리에 윤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하윤이. 윤소영이 이하윤을 향해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이하윤은 달려가서 어머니를 껴안았다. 엄마, 왜 저를 버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소영은 계속 사과했다. 그리고 이하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너무 예쁘게 자랐구나.
엄마가 그린 그림보다 훨씬 예뻐. 세 사람은 요양원 근처 카페에 앉았다. 윤소영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임신했을 때 태준이 집안에서 강제로 떨어뜨리려 했어. 나는 도망쳤고 혼자 하윤이를 낳았지. 백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소영아, 나도 찾았어. 몇 년 동안. 알아. 하지만 그때는 너무 원망스러웠어. 그래서 숨어 살았지. 윤소영이 이하윤의 손을 꼭 잡았다. 매일 너를 그리며 살았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왜 K라고 서명하셨어요? 코리언 머더의 K야. 한국의 엄마라는 뜻이었어.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렸다. 그 피아노 선율은요? 내가 아기일 때 불러준 자장가야. 매일 밤 그 노래를 부르며 너를 그리웠어. 백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윤소영이 고개를 저었다. 난 이미 많이 늙었어. 그리고 병도 있고. 무슨 병이세요? 이하윤이 놀라서 물었다. 기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 치매 초기 증상이야. 그 말에 이하윤과 백태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더욱 하윤이를 만나고 싶었어.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이하윤이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이제 절대 떠나지 마세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그럴 수 있을까? 윤소영의 목소리에 희망이 스며들었다. 백태준도 말했다. 우리 가족이 되자. 늦었지만 이제라도.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25년 만에 재회였다. 늦었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다. 그날 밤 윤소영은 이하윤에게 마지막 그림을 선물했다.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다. 제목은 우리 가족이었다. K 화가의 마지막 작품이었다. 이제 윤소영은 그림 대신 딸과의 시간을 그려나갈 것이다. 비록 기억이 사라져가더라도 사랑은 영원할 것이었다. 이하윤은 그날부터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잃어버린 25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소중히 만들어갈 것이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